미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 포함 475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이 이민 단속 단일 현장에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이루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신고했다라며 트럼프 지지자의 자진 폭로도 나왔습니다. 여권,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업무를 관할하는 이민서비스국 현장에서 사기나 위조가 적발될 시 바로 체포하기 위한 이민세관 단속국의 자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뉴욕주는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8월에도 이어지며 고용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2천 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덤스 시장에게 행정부 내 고위 직책을 제안하며 재선 포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한국 기업 현장을 강타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됐는데요. 단일 현장에서 최대 규모 체포입니다. 작업이 중단되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내가 신고했다며 트럼프 지지자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건설 중인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국토안보수사국, 마약 단속국에 FBI까지 합류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수십여 대의 단속 차량에 헬기까지 투입됐고 단속 중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도했고 일부를 현장 내 하수 연못에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일이 체류 자격을 조사받아 결국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이 체포됐는데 한국인 30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인원 중에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아주 국토안보수사국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단일 현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이번에 체포된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거나 근로가 금지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구금된 노동자들이 여러 하청업체 네트워크에 의해 고용됐고 미국 정부가 각각의 고용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으며 아직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톤에 위치한 IC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고 현지 공관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적극 대응 중이라며 서울에서도 주한 미국 대사관과 소통하며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고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회사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미 관계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이루어지면서 한미 경제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해 기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투자국인 한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지역 극우 정치인이 자신이 현대차 공장을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뉴스 포털에 따르면 조지아주 제12 지역구 연방하원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토리 브레이넘이 제보 당사자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미 해병대 출신의 여성으로 극우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이넘의 페이스북에는 내가 몇 달 전 이 현장을 이민세관국에 직접 신고했고 한 요원과 통화도 했다며 조지아 주민들은 불법 고용 관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 안전,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국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를 행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기 위한 자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총기 소지와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동안 이민국은 사기 혐의를 아이스로 넘겼지만 자체 경찰력을 확보하면 심사 단계에서 곧바로 체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요원들에게는 이민법 위반이나 기타 형사 혐의로 체포할 권한이 주어지며 총기도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약 200명의 직원을 새로 모집해 수개월 동안 훈련을 거쳐 전국 이민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 이들로 국장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 제출, 시민권 영어시험 회피를 위한 허위 장애 진술 등 사기 행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기재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박탈도 주요 업무로 추진됩니다. 이어서 이 조치가 신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기성 신청에 위축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는 이미 사기 탐지 및 국토안보부서가 존재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이 부서는 이민 사기나 국가안보 위협 추적 업무를 담당하며 적발 사건은 기소를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이관됩니다. 직원들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진행되는 강력한 반이민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민국 역시 신청자가 반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비자와 시민권, 영주권 신청을 강력히 불허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에 대한 탐문도 제기됐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기관이 신청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더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하자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뉴욕 주지사는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양성률은 4주 전 8%에서 13%로 급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각각 9%에서 18%로 7%에서 8%로 확진율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유아,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은 급증세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로 제한한 조치에 대응해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상황을 주시하며 이번 행정명령을 30일마다 갱신할 것이며 내년 초 주의회에서 장기적으로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10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헬스 의료진은 한 달 전 대비 확진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감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XF0, 일명 스트레터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 심한 인후통, 호흡기 관련 증상을 동반한다며 특히 중증 환자 및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은 의료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3개 주는 웨스트코스트 헬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CDC의 백신 권고 대상 제한에 대응해 자체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들 3개 주를 이끄는 주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CDC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워싱턴 DC에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장관이 국민 보건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 역시 백신 정책 변경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재외국민은 총 88,628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1,780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재외국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약 21%인 점과 비교하면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재외국민의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0년 19%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올 8월에는 25%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거주자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5%에서 2024년 20%를 기록했고 2025년 8월 현재는 약 21%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폭은 재외국민이 6.6%포인트로 한국 내 거주자의 5.5%포인트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외국민 사회의 고령화가 뚜렷해지면서 생산 연령층과 청소년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은 2019년 79%에서 지난해 74%로 감소했고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비율도 2.3%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재외동포를 위한 복지 정책과 의료 서비스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8월에도 이어지며 고용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8월 빈농업 부문 일자리가 22,000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기정사실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노동통계국은 고용보고서에서 8월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이 전월에 비해 22,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로이터 집계에서 8월 신규 일자리는 75,000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월 평균 29,000개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보다 3.7% 상승해 시장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3만 1,000개 증가했지만 이는 평균 월간 증가치 4만 2천 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16,000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부, 제조업 등에서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고용 15,000개, 광업, 채석, 석유, 가스, 채굴 6,000개, 도매무역 12,000개, 제조업 12,000개 각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파업 영향으로 15,000명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하루 전 민간 고용업체 ADP가 집계한 8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 5만 4천 명 증가와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7천 건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다수의 지표가 일관되게 확인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치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9%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연준이 단순한 인하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폭의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애덤 시장에게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직책을 제안하며 뉴욕시장 재선 포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본선거에서 조란 맘다니의 승리를 막기 위해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지지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중도 포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재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아담스 시장에게 대사직 등 고위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자리에서 위트코프 특사는 아담스에게 중동 주재 대사직 임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장 재선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자신은 뉴요커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 일에 부름을 받는다면 언제든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본선거에서 지지율 순위 4위를 달리고 있는 애덤스 시장은 이번 선거를 완주할지 중도 포기하고 민주당 인사로 남을지 아니면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으로 합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 조지백 서장은 브로드 애비뉴와 브링코프 애비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저지시티 출신의 19세 덴젤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폰 16 맥스 프로를 판매하기 위해 사고 지역에서 구매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한 남성이 접근해 칼을 휘두르고 아이폰을 훔친 후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고 그는 오늘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이던 2019년 김정은 도청 극비 작전을 맡아 북한 바다로 침투했지만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인 SEAL팀 6가 투입됐습니다. 특수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돌아온다는 임무를 맡아 2019년 초 북한 겨울바다로 잠수함을 타고 한밤중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 위에서 북한 민간인 여러 명을 태운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특수부대는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을 몰살시킨 후 잠수함으로 돌아가면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가 수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신 씨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왔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다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불체자 단속에 체포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 오로라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멜라니 코린 판사는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신 씨의 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신 씨의 보석금은 지인들이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존 333 배열이던 이코노미석을 343 구조로 바꾸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좌석 배열이 바뀌면 좌우 공간이 좁아지는데 닭장 좌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적정성 여부를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은 보잉 777 항공기 11대의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사이 등급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고 이코노미석 좌석 배열은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1대 중 1대는 프리미엄석을 설치하고 이코노미석도 343 배열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대는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되 이코노미석은 원래대로 333 배열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